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고 이 8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제 방송이 되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가가 나쁘지 않게 잘 가다가 지금 여전히 이 시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동산 이슈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이제는 구조적으로 정말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일각에서는 뭐 디플레이션이나 등등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멀어졌다라기보단 오히려 걱정거리로 많이 보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어느 정도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컨츄리 가든이라는 중국의 대표 민간 개발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안정적인 준공과 인도를 가장 잘한 개발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잘한 기업 외에도 다른 기업들까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연쇄 파산,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컨츄리 가든 벽개원이라는 기업은요, 매출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선이나 2선 도시에서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3선 도시 중심으로 납니다. 어떤 의미냐면 1, 2선 도시 합쳐서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 60%가 3선 이하급 도시로 분류돼서 그 도시에서 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래도 1, 2선 도시 대비해서 3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특히나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함부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벽개원 컨츄리 가든의 매출을요, 이들이 공시로 발표하는 판매 면적, 즉 판매량, 판매 건수로 한번 나눠보니까, 즉 판매 단가를 한번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보다 좋은 것도 있었고 예상보다 더 나쁘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판매 단가 부분, 즉 계약이 체결될 때 찍힐 수 있는 그 판매 단가 부분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어떤 부분이 지금 벽개원의 현금 흐름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바로 이 판매 면적, 판매 건수가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가 막연하게 있다 보니까 아직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초에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더 부동산 거래에서 멀어진 반면에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 계약가를 체결시키는 사람들은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긴 어렵다라고 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봐주시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벽개원의 사태만 보더라도 1, 2선 도시 대비해서 3선 도시의 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잘 맞췄던 기업까지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가 터진 이유가 이 해당 기업은 주로 3선 도시, 그러니까 1, 2선이 아닌 나머지 외곽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를 했었고, 이 3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1, 2선 도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거나 지금과 같이 경기, 부동산 시장이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공포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룹이 더 많이 속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중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이 3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 번 더 자극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지금 사실은 규제가 있는 것도 1, 2선 도시이고 3, 4선 도시, 3선 이하급 도시들은 이미 규제 다 풀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규제가 다 풀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떠한 부양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선
무주택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방식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도 큰 시장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양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규제를 쓰지 않았던 3선 도시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건 이제는 다른 방식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동안 마치 중국 정부가 금기시하는 것처럼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1, 2선 도시의 규제 완화가 이제는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국 회의에서 분명히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만 요약드리면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 수뇌부 회의고요. 매달 열리는 회의이고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공급과 수요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 정부가 적정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쓰겠다라는 거고요. 원인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인데 공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부동산 개발사들이 준공을 완료하고 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수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수요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쓸 건데 아직 일부 조금씩 대출 금리를 낮춰준다라든가 방식을 쓰고는 있지만 확실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7월 달에 중국의 LPR 기준금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준금리를 내린다, 올린다라는 건 그리고 재정정책을 확대한다, 재정을 확대한다, 축소한다라는 건 저희가 흔히 전통적인 부양책 혹은 전통적인 긴축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시중에 과열을 일으킨다라든가 혹은 과냉각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조율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를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 국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풀리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중국 역시도 사실 과거에는 이런 사이클이 통했었는데 2021년부터 즉 코로나 터지고 한참 이후부터 슬슬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겠다라는 의지가 없어졌던 거죠. 제가 이런 현상을 과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 경기는 둔화나 침체가 아니라 무기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문구는 제가 자주 사용했던 문구인데 이게 2021년부터 계속 반복이 됐었고 2022년 말에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사이클이 정상 작동할 거다라는 기대가 커졌었는데 여전히 그 정상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달에 5년물 LPR 5년물 금리,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과 연동되어 있는 중장기 대출 금리의 표준인 LPR 5년물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제가 이걸 동결시킨 내용을 보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비관론이 되게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중국이 지금 위안화도 걷잡을 수 없이 약세 기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함부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결국에는 중국이 부동산 부양책 가동을 포기를 했고 일단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크게 공감을 하지 않았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7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회에서 분명히 정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 다른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다른 정책이 무엇이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비전통적인 방식이 바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2선 도시 중에 절강성의 자싱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2선 도시고요. 이 자싱시에서 8월 중순에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내용이 긴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
더 이상 자싱시 시민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그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공식 문건을 발표합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의 실사판인 거죠. 즉, 그 자싱시에 한해서는 그 안에서 호적을 가지고 있던 그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 채를 가지고 있던 10채를 가지고 있던 100채를 가지고 있던 더 이상 부동산 구매를 위한 수량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식 문건을 내왔고요. 2선급 대표 도시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라는 건 다른 2선 도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선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의 변화, 특히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3선 도시로의 영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1선 도시는 조심스럽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북경을 포함한 4대 1선 도시에서 8월 초중순에 중국 정부에 대해 부동산 조정안을 이미 상부에 올렸다라는 제출했다라는 뉴스가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성수기를 연간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부동산 성수기를 표현하는 단어로 금, 구, 은, 10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금은 황금할 때 금이고요. 구는 9월 할 때 9구, 은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은에, 10은 10월 달 할 때 10입니다. 즉 9월과 10월을 중국의 전체 부동산 시장 중에 가장 활성화되는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선 도시는 8월 초중순에 본인들의 정책 조정안, 이 조정안이라는 건 무주택자 지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규제를 한 번도 푼 적 없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안을 당연히 규제 완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제 방안을 상부에 제출해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초중순 정도면 이 부동산의 성수기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출시될 가능성이 저는 더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은 것이, 인하하지 않은 것이 마치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구나라고 해석하는 건 전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정책을 쓴다라고 했는데 흔히 저희가 기대했던 전통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비전통적인 방식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선급 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보여줬고 1선급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중국 현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영상을 통해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은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망가뜨리느냐 안 망가뜨리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정부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디레버리징을 통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를 한 번 더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처럼 대출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2선급 도시에서 매매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은 저는 쓰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동산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방정부의 이런 정책 결정이 상부에 최종 승인 없이 나왔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된 액션이 빠르고 강력하게 나온다는 건 결국엔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동산 부양책을 포기하거나 망가뜨리겠다라는 가정은 일단 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의미는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된다라기보단 중국 정부의 부양책 시그널이 더 강화되고 있고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방식 자체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건 베이스로 깔고 여기에 플러스 다주택자 규제 완화까지 지금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중국 경기를 지금 현재 시점보다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겠다까지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3선 이하급 도시들 사람까지도 부동산 시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진입하게 된다면 조금 더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부분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경제 흐름 자체를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가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점 다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중간중간 하반기 전망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림입니다. 중국의 제조기업들의 이익 감소폭은 여전히 올해 2월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중국의 재고 증가율은 지금 과거 수준만큼, 과거 역대 최저 수준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반기 전망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느낄 체감 경기는 하반기에서 이제 4분기 점점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훨씬 더 개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제외하고 또 다른 중국 경기의 축인 제조업 경기가 이미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는 과정 중에 부동산 경기가 추가 하락 없이 옆으로 버텨주기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보다 지금 투자자들이 느끼는 중국 경기에 대한 의견보다는 훨씬 더 개선의 폭과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이 벽개원 컨트리 가든의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디폴트를 앞두고 있는 9월 2일자 만기 도래 예정인 채권에 대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8월 30일 날 이제 그 투표가 들어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벽개원 컨트리 가든의 채권단 역시도 그 컨트리 가든 측에서 제시한 만기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9월 이후부터는 8월 한 달 동안 중국 혹은 글로벌 시장의 이 하방 압력을 크게 만들었던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더 제조업 경기의 반등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이 추가 악화보다는 개선을 향해 가는 모습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좀 돌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은 개인적으로 8월에 그 부동산 이슈 때문에 눌린 부분보다는 7월 하순경에 중국의 정치국 회의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주가도 크게 반등했던 그 모습이 한 번 더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충분히 8월 그 손실분을 만회하고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 달 말경에 9월 달 중국의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드리고 또 10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이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